오늘은 2025년도 11월 상생페이백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세히 환급받는 절차와 정책 제도 등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정부가 소비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상생페이백이라는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걸 그냥 넘기면 진짜 손해입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신청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정책이거든요.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런 건 결국 복잡한 서류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일반 직장인이나 주부도 해당되는 걸까? 대기업만 혜택 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건 진짜로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와 동네 자영업자 모두를 위한 정책입니다. 일단 개념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상생페이백은요.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소비가 늘어났다면 그 증가한 금액의 20%를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2024년 한 해 동안 매달 평균 100만 원을 카드로 썼다면 2025년 10월에 150만 원을 썼을 경우 50만 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그 50만 원의 20%인 10만 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한 번이 아니고 9월, 10월, 11월 매달 적용이 되니까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조건도 꽤 단순해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실적만 있으면 됩니다. 특별한 소득 조건도 없고요. 국내 거주 외국인도 해당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카드로만 생활하던 분들은 거의 다 대상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신청 방법이겠죠.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예요. 처음 한 주는 요일별 오부제를 운영하는데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끝자리가 0이나 오면 9월 15일, 6이나 1이면 9월 16일 이런 식이에요. 이건 혼잡을 피하기 위한 조치니까 첫 주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9월 20일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청 방법은 온라인이 훨씬 편해요. 상생페이.kr에 들어가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끝. 혹시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국민, 농협, 우리, 신한은행 같은 지정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오프라인은 11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 번 신청만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별도로 할 게 없어요.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증가분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각 월마다 환급액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한 번, 혜택은 3번 받는 거죠. 지금까지는 개념, 대상자, 환급 방식, 신청 방법까지 설명해드렸고요. 이제는 어떤 소비는 제외되는지 그리고 꼭 조심해야 할 환급 취소 상황들까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디서 쓰면 실적으로 인정되고 어떤 소비는 인정되지 않는지 그리고 환급이 취소되는 실수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 잘못 이해하면 괜히 썼는데 돈 못 받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상생페이백은 어디서나 카드를 쓴다고 해서 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평소처럼 소비했다가 왜 나만 환급이 안 되지? 하고 억울해지는 거예요. 우선 인정되는 사용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작은 식당이나 카페, 미용실, 병원, 약국, 학원, 세탁소 같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이어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오프라인 단말기로 결제했을 때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앱 결제, 키오스크 결제, 모바일 간편 결제는 모두 안 됩니다. 실적에서 제외돼요.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 업종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배달앱, 명품 매장, 자동차 신차 구매, 편의점 프랜차이즈처럼 대기업이나 대형 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곳은 전부 제외됩니다. 그리고 공과금, 보험료, 세금, 지방세 같은 비소비 지출도 안 되고요. 카드 긁었다고 다 실적되는 게 아니란 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결제 방식도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무인 키오스크에서 한 결제는 전부 불인정이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원에게 직접 카드 주고 단말기로 긁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동네 김밥집에서 직접 계산대에서 카드 긁는 건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같은 가게에서 주문한 건 인정 안 되는 식이에요. 그리고 소비 실적이 잡혔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카드 결제를 취소하거나 환불하면 이미 받은 환급금이 환수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월에 150만 원 썼다가 환급 10만 원 받았는데 그중 일부를 11월에 취소하면 10월 실적이 떨어져서 10만 원 전부 다시 회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적 쌓은 다음에는 웬만하면 취소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또 이거예요. 9월, 10월에는 소비했는데 신청은 11월에 하면 소급 적용되느냐? 네, 됩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만 하면 9월과 10월 사용분도 자동 소급 적용돼요. 그러니까 늦게라도 꼭 신청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단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28일까지니까 은행이나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용하실 분들은 이 날짜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환급은 한 달 단위로 정산돼서 다음 달 15일에 자동 지급됩니다. 9월 사용분은 10월 15일, 10월 사용분은 11월 15일, 11월 사용분은 12월 15일에 지급되니까 따로 챙길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정확히 알고 소비해서 제대로 실적을 쌓는 것. 그것만 잘하면 이 제도는 진짜로 실생활에 도움이 됩니다.